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반도체 공급 부족에도 역대급 생산. 이유는 올 한해 반도체 부족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 중 하나는 자동차다. 그러나 테슬라만큼은 기록적인 생산 증가율을 보이며 내리는 비를 피했다. 기존 자동차 기업과는 달리 차량 설계에서 부품 제작까지 자체 시스템을 갖춘 게 진가를 발휘했다는 분석이 따른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테슬라는 작년 대비 올해 80% 더 많은 차량을 만들었다. 2018년 이후 가장 빠른 연간 생산 속도이기도 하다. 이는 자동차 업계가 올해 내내 반도체 부족으로 고전했던 데 비하면 매우 양호한 성적이다. 이즈마켓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은 작년보다 고작 1% 늘었다. 2019년에 비해선 15% 감소했다. 테슬라의 선전은 고도화된 자급자족 시스템 덕으로 분석된다. 자동차 업계 경영진과 컨설턴트는 테슬라의 엔지니어링 전문가들이 만든 자체 소프트웨어가 생산 라인을 계속 가동할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자체 소프트웨어는 부족한 반도체를 대신할 대체용을 차량 제조에 써도 아무 문제가 없게 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대체 반도체 칩을 차량에 결합하기 위해 우리는 자체 소프트웨어를 빨리 재설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차량 전체를 직접 설계하는 테슬라가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합한 단일 종류의 반도체 사용하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했다. 만들어야 할 반도체 종류가 적어 생산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인앤코가 테슬라 모델 3을 기반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인 차량엔 스피커 제어, 음성 인식 등 각각 기능에 따라 다른 종류의 많은 반도체가 사용되는 반면 테슬라는 기능이 달라도 한 종류의 반도체를 사용한다. 가네시 무티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CEO는 전기차 반도체는 많은 경우 더 유연하며 서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테슬라는 업계 중 거의 가장 먼저 반도체 부족을 인지하고 이에 대비했다. 직접 반도체 공급을 조율하기 때문이다. 기존 완성차 업계는 부품업체에 일을 맡겼다. 자카리 커크온 테슬라 최고 재무책임자는 지난 10월 반도체 공급업체에 일관된 메시지가 공급망 관리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생산 능력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업체와 함께 생산 예측을 줄인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공급 부족이란 폭풍이 온다는 점을 빨리 알아챈 테슬라는 새로운 라인 출시 계획을 일찌감치 지어냈다. 올해부터 양산이 시작될 전기 픽업 트럭과 세미 트레일러 트럭은 각각 2022년, 2023년으로 늦췄다. 전체 생산량도 적당량 줄였는데 이는 오히려 반도체 공급업체들이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다. 자동차 공급업체를 대표하는 디트로이트 지역의 댄 사키 변호사는 일부 반도체사는 다른 기업은 배척하고 테슬라 물건만 받고 있다며 테슬라의 비교적 적은 차량 생산량이 때로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폭스콘 주문 물량 중 럭스쉐어로 대거 옮겨. 중국 업체 럭스쉐어가 폭스콘을 제치고 애플 주력 공급업체로 떠오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애플이 최근 들어 럭스쉐어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행보에 맞춰 럭스쉐어는 최근 아이폰 생산 공장을 대거 확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니케이 아시아는 최근 럭스쉐어가 중국 장쑤성 쿤산에 110억 위안을 투자해 대규모 아이폰 생산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애플의 이 같은 행보는 중국 정부와 체결한 투자 확대 비밀 협약과 관련이 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애플은 중국 정부와 체결한 투자 확대 비밀 협약에 따라 주력 공급망을 중국 기업들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 이는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중국 IT 산업 성장을 돕겠다는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디인포메이션이 전했다. 중국 정부와 애플 간의 비밀 투자 협약은 이달 초 디인포메이션 보도로 알려지게 됐다. 당시 디인포메이션은 팀 쿡이 중국 사업을 위해 2016년 극비리에 2,750억 달러 규모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폭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팀 쿡은 2016년 중국 사업 진행을 위해 중국 관리들과 중국 경제와 기술 개발에 투자를 약속했다. 당시 팀 쿡은 최소 2,7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에 서명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애플이 럭스쉐어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에 대한 주문 생산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이런 협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디인포메이션은 이날 보도에선 구체적인 애플의 후속 조치도 공개했다. 애플과 중국 정부 간의 투자 계약을 체결한 다음 해외 애플은 럭스쉐어의 에어팟 주문을 맡겼다. 이 조치 이후 럭스쉐어는 애플의 주요 부품 공급업체로 떠오르게 됐다. 현재 럭스쉐어는 폭스콘을 제치고 사실상 애플 최대 공급업체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들의 급속한 성장에 위협을 느낀 폭스콘은 최근 럭스쉐어를 집중 분석할 팀을 구성하기도 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전했다. 나녹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AI와 결합 디지털화 개척. 나녹스는 치료를 어떻게 바꿀까? 의료 AI 분야를 포함한 글로벌 영상 진단 장비 업체들의 최대 격전지인 2021년 북미영상의학회에서 나녹스는 나녹스아크의 새로운 시술을 처음 공개한 것 외에도 AI 지원 진단 영상 소프트웨어의 인류에스 솔루션 적용까지 확인시켜줬다. RSNA에서 나녹스의 핵심 성과는 디지털 엑스레이 큐브 그리고 이를 멀티소스 진단 영상 장비에 적용하는 데 있어 확실한 진전을 이룬 것이다. 이제 단순한 개념 증명 단계를 넘어 진단 영상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를 시연하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 나녹스 어드바이저 존 노스타는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나녹스는 디지털 엑스레이 소스를 활용해 이미징 품질과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경제적인 진단 영상 기술을 개발했는데 나녹스는 AI와 결합된 디지털화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녹스아크는 핵심 부품인 5개의 냉음 극관이 동일한 간격으로 비치되어 있는 아크 형태의 촬영 장비로 환자 위에서 마이너스 18도에서 플러스 18도까지 기울어지면서 환자의 전신 촬영이 가능하다. 다중모터로 움직이는 환자용 테이블은 전선이 없어 환자에게 접근하기 쉽도록 설계됐다. 고성능 태블릿 장비로 제어가 가능해 사용자가 쉽게 우위를 통해 모든 운영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QR코드 스캔 하나로 환자 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 태블릿으로 신체 촬영 부위와 대비 등 설정 값을 손쉽게 조절할 수 있다. 나녹스 측에 따르면 이와 같은 기술은 강력하고 시너지 효과가 있으며 질병의 조기 진단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재정 및 인건비 측면에서 매우 비용 효율적인 옵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나녹스아크는 오늘날 사회 많은 측면을 변화시키는 폭발적 혁신이라는 흥미로운 길을 따라가고 있다. 엑스레이 소스의 디지털화부터 살펴보며 모든 나녹스 진단 영상의 기초가 되는 잠재적으로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디지털 소스를 만들었다고 존 노스타는 평가했다. 디지털화는 현저하게 감소된 기술 발자국 또는 비물질화 그리고 낮은 비용 또는 무료화로 이어져 이를 통해 아크의 잠재적 효용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내비쳤다. 이와 같은 디지털 전환의 3가지 핵심 특징은 아크에 대한 전 세계의 광범위한 접근 또는 대중화를 도와준다. 세계의 2/3 인구의 진단 영상 접근이 제한돼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녹스 솔루션은 개발도상국을 포함해 헬스케어 시스템의 임상적 수요, 기능적 요건 및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향상된 진단 영상에 대한 현실적인 가능성을 제시한다. 존 노스타는 간단히 말해서 나녹스는 오늘날 방사선 및 의학 분야의 긴급하고 충족되지 않은 요구를 만족시킨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나녹스가 근본적으로 치료를 어떻게 바꾸는가라는 질문에서 그는 접근성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오늘날 세계의 대다수는 아직도 진단 영상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있다. 골절부터 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냉혹한 현실은 비극적이며 이완율과 사망률 모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임상은 앞으로 질병감지 및 관리 도구로 기술을 활용해야만 한다. 저렴한 고품질 진단 영상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전 세계에서 웰빙의 핵심 단계, 즉 조기 발견이 가능해진다. 추가로 나녹스 AI는 인건비와 이미징 작업량도 줄일 수 있다. 인터뷰를 마치며 그는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기술을 통해서라는 부분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며 잘 먹고 운동하고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웰빙에 필수적이지만 이를 증강시키는 것은 다양한 생리적 매개 변수에 대한 강력한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존 노스타는 미래의 나녹스의 발전을 통해 이러한 유형의 기술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인류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니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30분 충전 대신 3분 교체. 중국 시범 사업 확대.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이 전기차 배터리 교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중국 남서부 고이저우성과 협력에 나섰다. 전기차가 충전소를 찾아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어를 갈 때 충전된 배터리로 갈아 끼우는 배터리 교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전기차 보급 과정에서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는 배터리 충전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돌파하기 위한 시도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중국에서 배터리 교체 사업이 추진력을 얻고 있다. 중국 정부가 관련 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주요 업체들이 시범 사업에 나서고 있어 배터리 교체가 전기차의 최대 단점인 배터리 충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중국 정부는 전기차에서 배터리를 분리해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가 하면 베이징, 난징, 우한, 사냐, 충칭, 창춘, 허페이 등 11개 도시를 전기차 배터리 교체 사업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CATL은 작년 8월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와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의 배터리를 대여해주는 합작사 100을 설립했다. 니오는 일찌감치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를 출시했는데 최근에는 상하이 자동차도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 룽웨이 EIO를 출시했다. 배터리 충전은 전기차 이용자들이 가장 크게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다. 전기차 보급 초기 단계라 충전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충전 시간이 짧지 않다는 게 문제다. 급속 충전을 사용해도 30분 내외가 걸리고 일반 충전의 경우 몇 시간이 걸린다. 반면 미리 충전해둔 배터리를 교체하는 경우 걸리는 시간은 3분 안팎에 불과하다. 배터리 교체 방식을 활용하면 배터리의 수명도 늘릴 수 있다. 운전자들은 충전 시간을 줄이기 위해 급속 충전을 선호하지만 배터리 교체소에서 관리하는 배터리는 완속 충전이 가능하다. 배터리 교체소는 충전소보다 작은 공간을 활용한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배터리 교체 방식이 바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시장에 판매되는 전기차 대부분은 배터리를 쉽게 교체할 수 없다. 교체 대상인 배터리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전기차 모델 간 호환이 가능한지도 해결돼야 한다. 리비안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대항마 리비안 자동차 인도 또 연기. 지속되는 거품 논란. 테슬라 대항마로 불리는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의 기업 가치와 성장성에 또다시 의문이 제기됐다. 전기차 판매 대수가 얼마 되지 않아 이렇다 할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모델의 인도 예정일이 계속 연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리비안 CEO는 최근 계약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차량 인도 일정이 연기된다고 알렸다. 리비안의 고용량 배터리 팩 맥스팩을 장착한 전기 픽업 트럭과 스포츠 유틸리티 차를 2023년에야 받아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 15일 기준 미국과 캐나다의 전기 트럭 R1T와 전기 SUV R1S의 사전 주문량은 7만 1000대로 이 중 20% 차량의 맥스팩이 탑재된다. 당장 주문이 이뤄진 차량 1만 4000대가 1년 뒤에나 인도될 것이라는 의미다. 리비안이 차량 인도에 차질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R1T는 2020년에 인도될 예정이었지만 2021년 9월로 이미 한 차례 연기됐다. 리비안은 최근 실적 발표 때 생산 차질 문제의 원인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제약, 배터리 모듈 단가 문제 등의 이유를 꼽았다. 이달 일리노이주 노멀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해 내년 1월 인도를 앞두고 있던 R1S 역시 인도 시기가 내년 5에서 7월로 밀렸다. 리비안은 매사추세츠 공대 출신인 RJ 스케린지가 2009년 설립한 스타트업이다. 대형 전기차는 배터리의 무게 때문에 만들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편견을 깨고 전기 픽업 트럭 R1T, 7인승 전기 SUV R1S, 전기 배달 트럭 등을 주력 제품으로 내놓으며 화제가 됐다. 리비안은 제조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아마존과 포드 등으로부터 대거 투자를 받았다. 특히 아마존은 2019년부터 약 7조 원을 투자하면서 리비안의 지분을 18.5%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10일 리비안이 나스닥에 상장한 뒤 거품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높은 주가에 비해 리비안이 실질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리비안은 이달 R1T 픽업 트럭의 사전 주문이 7만 1000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지만 3분기 리비안이 실제로 인도한 차량은 고작 11대에 불과하다. 3분기 매출은 100만 달러에 그쳤다. 게다가 수차례 차량 인도가 미뤄지면서 생산 능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리비아는 세계적인 전기차 업체로 성장한 테슬라와 자주 비교된다. 판매 실적이 부진함에도 기술력을 인정받아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점, 전기차 생산부터 판매, 보험, 충전 등 완성차 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 모델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테슬라와 비슷한 점으로 언급된다. 하지만 리비안과 테슬라의 차이도 상당하다. 전기차 기업이 전무하던 때 사업을 시작한 테슬라와 달리 리비안은 전기차 전문 업체와 전기차 생산에 나선 전통 완성차 업체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테슬라가 세단 등 승용차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달리 리비안은 대형 SUV와 트럭 등 상용차를 주요 모델로 내세운다. 리비안은 R1T와 R1S의 올해 목표 생산량을 1200대로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로 리비안이 생산한 전기차는 652대에 그쳤고 이 중 386대만 소비자에게 인도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대량 생산에 애를 먹고 있는 리비안에 대해 리비안이 대량 생산을 하고 손익분기점에 이르는 현금흐름을 달성할 수 있길 바란다며 그게 진정한 시험이라고 지적했다.